안녕하십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상큼한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상큼한 아침이 돌아왔죠. 오늘도 태양이 동터 오르나니 그대 어찌 이날을 헛되이 보낼쏜가. 이 말은 제가 고교 시절 읽었던 그러한 책에서 유명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아침 해가 돋았을 때 우리가 그날 하루를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히 행해야 할 때 그러한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아무 일이나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비로소 그러한 결과물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보 유튜버 서울의 소리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특별히 그 대표를 지내고 있는 그 백선생 말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지만 방향에 있어서 북한 통일 전선부의 행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남한 간첩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죠. 진정으로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말이죠. 또 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동조하는 세력들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것이 세계관이요, 국가관이요, 가치관이요, 교회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삶과 지옥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라 있는 거죠.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란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을 향한 삶이란 건 뭡니까? 우상 숭배 또한 기타 등등이죠. 그런데 빠지는 거죠. 그런데 빠지는 거. 지옥을 향한 삶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 때 그런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 대부분의 어떤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것을 체득을 하지 못하는 삶이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를 친하게 건물을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 가운데, 교회의 말씀 가운데 젖어 있다는 것은 그러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젖어드는 그러한 삶이란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한때는 대학 시절에 데모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운동에 박수를 쳐주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제가 1992년도
그의 대학 4년을 기점으로 또 93년도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그러한 마음의 정화작용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세탁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94년도에 또한 성령을 받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죠.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신 결과일까요? 그 뒤 지금 바야흐로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네요. 예. 며칠 전 제가 다녔던 그런 모교에 갔다 왔지만 그 시절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 떠오르는 그 때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역사를 아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비참한 역사 있죠. 독일의 비참한 역사 뭡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600만에 달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 말이죠. 인류사의 끔찍한 그러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브란덴부르크, 베를린에 있는 거죠.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홀로코스트 그러한 건물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요단강 물이 말랐잖아요. 거기다 돌비 12개 돌비를 세우는 것을 2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돌비를 세운 이유는 뭡니까? 후대들이여 이 사건을 잊지 말라 후대들이여 그렇게 하곤 했던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후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자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싶습니까? 하도 기억나는 게 많죠. 안 좋은 것부터 좋은 것까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분류해서 선한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비록 안 좋은 것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컨텐츠로 기록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서울의 소리방송이라는 그런 사람을 제가 이명박 대통령 집 앞에서 만난 적이 있죠. 2016년 이후였던 겁니다. 그들은 계속 그 앞에서 촛불 시위를 감행했죠. 그 앞에 우리 매장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외쳐댔죠.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명동성당 앞에 가서 떠들라. 여기는 장사하는 집 앞이다. 그들은 지금 현재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들은 그런 집 앞 데모를 시위를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에 그들을 사로잡혀서 이 암과도 같은 그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런 세력인데도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일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들은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동안 저는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거대한 악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저는 2019년도에 알게 됐죠. 어디 가서 알게 됐느냐? 광화문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 뒤에 저는 가만히 있질 아니하고 나름대로 외쳤죠. 아, 나라가 위태롭구나. 나라가 위태롭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사리 판단을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뭇백성들 말이죠. 뭇백성들의 외침은 방향성 없는 외침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어떠한 짓인지를 모르는 거죠. 파괴 행위를 일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파괴 행위를 일삼아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모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뭔지도 모르고 그들을 따랐던 1945년도에 그러한 남노당을 따랐던 박헌영을 따랐던 그들 세력처럼 말입니다.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짓거려대는 겁니다. 그 결과 참으로 위태위태했지만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런 이승만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고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아 버렸던 겁니다. 지금도 그때의 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의 현장마다 그것을 진단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오죠. 오늘의 사건의 또한 현장을 소개해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수도 현대백화점이라는 빛과 번쩍한 매장들이 이제 국내 디자이너들을 다 퇴출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그 자리를 SI라고 그러나요? 한섬이라든지 그런 현대백화점 자기들 그룹 걸로 다 채워 넣으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기도 합니다만 어찌게 보면은 굉장히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평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들과 수십 년 거래했던 중소기업들을 내몬다는 것은 그 기업들을 매장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보면은 그것들을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